고품격 창업 토론 맥분 토론입니다. 맥분 토론 MC를 맡은 맥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회인데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논객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롱하로 청춘을 바쳤다. 손재주가 좋았기에 여성 수제화로 모든 사람의 기분까지 발로 맞춘 손재주의 달인. 한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한식대가 20년째 냉면을 만지고 있는 냉면 장인.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솟아면호 김길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논객 소개하겠습니다. 의류업으로 시작해서 기업의 중요하고 굵직한 일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인생을 바치다. 사람의 마음속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독심술의 대가. 그 마음을 읽는 힘으로 고객과 직원의 마음을 읽는 자영업 시장에서 판을 펼쳐본다. 냉동 삼겹살 청양집으로 시작해서 상암동 일대를 주름 잡은 후 이제는 목동에서 주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있는 목동 고기 맛집 금성회관 목동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성기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김기철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진구 군자동에서 함흥냉면 전문점을 하고 있는 김기철이고요. 평택에서 운영을 하다가 로망이 또 서울에서 하는 게 또 꿈이어서 가게를 접고 서울로 이전해서 지금 코로나를 좀 잘 겪으면서 부딪히고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머리는 이렇게 다듬으신 거죠? 예, 그렇죠. 어떤 각오가 있었나요? 코로나로 힘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화해보게 계기로.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제가 주방에 있다 보니까 한 톨의 머리카락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민 거고 청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솟아면허에서 머리카락 컴플레인 나오면 다 거짓말이다. 솟아오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솟아오르겠습니다. 머리가 또 해 같네요. 솟아오르는 해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아, 좋네요. 멘트 좋아요. 신뢰가 듬뿍 담겨있는 헤어스타일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용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류회사에서 15년 근속을 하고 다른 일을 찾다가 이렇게 외식업 산업에 들어왔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20년도 8월 18일 날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에 확진자 막 40명, 50명 이랬어요. 오픈하자마자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해왔는데 정말 운 좋게 그걸 잘 뚫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2호점까지 진행을 해서 매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성기용이라고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다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왔잖아요. 넘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에서 그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김기철 대표님의 나이는 어떤? 75년생 49입니다. 75년생. 성기용 대표. 저도 75년생 49. 친구분. 이렇게 우연일 때가 또, 믿을 수 없겠지만 친구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동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솟아면허는 개인 점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양집과 금성회관은 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개인 매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는지. 일단 제가 요리의 젬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은 맞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운영을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네? 그럼 이쪽으로 더 파봐야겠다 하고 다 정리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운영을 했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를 제가 잘 운영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있어서 앞으로 3개, 4개, 5개까지 매장이 가더라도 저는 가맹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김기철 대표님은 개인 매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감,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평택 같은 경우는 평양냉면 성지예요. 평냉을 할까 함흥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 그러면 나는 함흥으로 도전해보자 해서 했더니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면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서울로 이전했는데 성기용 대표님하고 같이 코로나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2000년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3월 달에 확산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또 굴하지 않고 나는 내 길 간다 해가지고 최대한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 컴플레인 만들어오게 최대의 노력을 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도 매출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 맛보다는 외적인 거를 더 해서 사람들한테 또 감동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굳건히 있었죠. 개인 점포를 어떻게 이제 창업하게 됐는지를 여쭤봤는데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상세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또 해주셔가지고 좀 삐딱선 탔긴 했는데 이제 감이 옵니다. 네, 슬슬 오죠. 우리 성기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찾을 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맛이죠. 이 맛에 대한 부분을 내가 납득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만큼을 소비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전 되게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좀 기피했어요. 냅다 청양집도 제가 10번째 매장이었고 금성회관도 10번째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초반에 항상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부분을 브랜드에서 크게 간섭을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데서 할 수 있어요. 또
또 하나 브랜드의 그 주기라는 게 3, 4년 쭉 올라가다 그다음부터 하락세를 맞으면서 4, 5년 지나면 힘들어지고 바뀌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1년에서 2년을 넘기지 않은 브랜드, 크게는 50개 이상이 되지 않는 브랜드, 요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꿀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내가 성장기 시작점에 같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단물을 먹고 양두양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금성회관을 그러면 선택한 이유는 그와 같은 이유에서 선택을 하신 거고, 지금 그러면은 금성회관은 오픈한 지 얼마나 되죠? 4월 10일에 오픈했으니까 2달 보름 정도 됐죠. 성적표는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제 목표는 미니멈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사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근했던 5월에 1억 2,500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에 충분히. 월세가 얼마죠? 월세 650만 원입니다. 정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왔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3달 때까지는 기대 수익만큼 못 나와요. 이번에 세금 제외하고 25% 정도 나왔어요. 대충 계산해도 한 3천 정도 최소 나왔다. 근데 이게 제가 두 번째 달이잖아요. 이번 달 아직 마감을 하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좀 더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형님 25% 수익률 계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가맹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은 안 되나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고요. 하고 싶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선 지금 갑자기 수익률 듣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매장에 한번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매출을 듣고 나니 이제 눈빛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사면옥도 대단한 게 있잖아요. 매출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뭔가 편리한 게 있고 뭐 좋은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냉면 전문점은 사실 소규모로 하게 되면 매출이 한 개쯤 딱 찍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0평인데 테이블 몇 개죠? 테이블 8개입니다. 여기 14개? 15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냉면 전문점이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특수 매출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여름이 좋고 여긴 여름이 안 좋아요. 그래요? 여기가 고기값이랑 야채값이 비싸. 여긴 여름에는 긁어. 곧 상추 한 박스에 10만 원 갑니다. 예. 매출엔 한계는 있지만 거기서 잘만 운영하면 인건비도 세이브 칠 수 있고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코스트가 어느 정도죠? 평균 한 20%대 미만 나와요. 이게 원가율이 20% 미만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여름 성수기로 봤을 때는 6천에서 7천 요 사이 정도 잡히는데 5월 달에는 마진율로만 했을 때는 한 4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9%요? 거의 3천만 원인데 김기철 대표님 손은 워낙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핥아봤거든요. 근데 MSG 맛이 나더라고요. 5가지 양념이 손가락에 다 묻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만 미실 게 아니라 팔도 밀어야 될 것 같은데 털이 그냥 어마어마하십니다. 털복숭입니다. 원래 손하고 팔에 털 많은 사람들이 손재주 좋다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도박 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빠지는데 어디서 드신 겁니까? 있어요 그런 말이. 발에만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들은 발재주가 좋나요? 바야바라고 봐야 돼. 바야바는 우리 때 우리 아는 사람만 요즘 사람들은 바야바 모르죠. 검색해봐야 알죠. 선택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무권리에서 C급 상권, 마케팅을 통해서 나는 매장을 살리겠다. 아니면은 A급 상권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나오는 상권. 어떤 상권을 선택하실지. 저는 B급 상권 A급지로 들어가요. B급 상권에 A급 입지. 상권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입지예요. 저는 A급 상권에 B급, C급 입지는 들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A급 상권이면 C급 입지에도 권리가 붙어요. C급 상권에 A급 급지에도 권리가 붙어요. 근데 그 권리에 대한 금을 잘 조율했을 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C급 상권에 A급지로 가요. 저는 급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형님은? 예전엔 잘 몰랐을 때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상권도 점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냉면 전문점 특성상 지역에 관계없이 상권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C급 상권 무권리 아니면 C급 상권 B급 입지 뭐 이런 데 들어가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난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뭐 A급 비싼 권리금 주고 들어갈 필요 없다. 난 기술자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 대표님은 상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계시죠? 의류하고도 이게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한참 의류 영업을 할 때는 대리점이 상당히 잘 됐었어요. 의류 대리점들이 상권 잡을 때 영업사원들이 같이 가서 봐주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익혔던 노하우들로 똑같이 외식업에서 매장을 구할 때도 적용을 해봤죠. 일단 발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오픈업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정말 알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외식업 하면서 했던 건데 그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마지막 손님 정도 들어가요. 폐점이 11시다 그러면 9시쯤 들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먹어요. 그리고 나올 때 영수증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게 포스 번호가 나와. 그럼 오늘 몇 테이블 받았는지 나오거든. 객경따와
한 7만 원 나온다. 그럼 7만 원에 제가 찍은 게 30이든 37대 21, 여기 평균 210만 원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몇 군데 다녀보면 그게 객단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매출을 할 수 있는 데서 내가 이 아이템으로는 얼마까지 하겠다는 판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상암동이었어요. 그래서 상암동은 지금 잘하고 있고. 상권이라고 하는 건 좀 큰 범위고 입지는 그 스팟을 얘기하는 건데 그 스팟이 고객이 푹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5층에서 술집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5층은 입지가 안 좋잖아요. 설명을 해줘도요 20대 30대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깨져보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안 깨지려면요 말 들으세요 여러분. 선배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자영업 관심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자영업 뜬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장사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를 보고 뭐를 해야 되냐면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찾아다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맥형 아카데미라든지 뭐 좋은 세미나라든지 교육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해봐야 돼. 유튜브 보고 하면 안 돼요. 저래요 형은 왜 울어? 내가 울어야지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주겠죠. 근데 기웅이 형이 알아주고 있네요. 유튜브로 창업을 이야기하려면 진짜 그 사람이 현재도 창업을 하고 있는지 장사의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람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 잘한다고 형님 줄 서면은 음식만 연구하겠지.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직원 구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죠. 직원 유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요. 기술자가 지금 젊은 사람이 냉면을 배워서 파생이 돼서 조금씩 가야 되는데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냉면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이템 특성상 사람 구하는 거는 훨씬 더 고깃집보다 어려울 것 같다. 어렵죠. 그럴 수도 있죠.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인력에 대한 어떤 어려움. 사람 구하기 힘들죠. 금서현 같은 경우는 그릴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을 또 많이 써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세팅이 중요하죠. 직원을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전 주 5일 근무제에 실수하고 있어요. 저도 일해보니까 6일 7일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워라벨이 없죠. 이틀 정도는 쉬어야 본인이 좀 리프레시도 되고 또 남은 5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주 5일을 권장을 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자. 이 정도 페이를 받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할만하다 라는 정도의 페이를 줘요. 그 정도 페이를 줘야 이 친구들이 시작부터라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급체제를 만들었어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주임으로 해주고 4개월이 지나면 대리를 만들고 1년이 지났을 때 점장하고 제 판단하에 매니저를 만들어주고 직급별로 급여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 공고에서 그걸 보고 오는 거죠. 일단 4개월은 버텨보자. 4개월이 있으면은 이 친구는 어느 정도 1년 이상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직원 4명입니다. 그리고 풀로 근무해 주시는 그 이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르바이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을 잡으려면 무언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겪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도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일하는 와중에 좀 편안하게 일하고 그래서 주방에다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고시원에 40만 원씩 주고 이제 거기서 1시간 반씩 쉬고 오는 걸 이제 제공을 해줬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잡아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예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씻고 피곤하면 거기서 자고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그만 20평 매장에서도 나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면 그래도 이 사람들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저 약간 이제 공통적인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맥클래스 수업하고 매장에 한 번씩 가잖아요. 알바 애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래 일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바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약간 Q&A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들하고.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거는 얼마나 일했는지. 근데 이제 한 알바가 3년 일했대요. 왜 여기서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니까는 편해서. 그리고 한 친구는 점장님이 욕을 안 해서 점장이 욕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좋았던 거고 또 한 친구는 물어보니까 여럿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마음이 잘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일하는데 그렇죠.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일하는데 알바가 하나가 딱 일한다 그러면은 눈치를 둘한테 봐야 되잖아. 일도 힘든데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사장은 술부터 채우라고 하고 사모님은 메뉴부터 나가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시키는 게 달라버리면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부가 운영을 같이 하지만 와이프는 좀 조금 짧은 시간을 운영하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시키든 내가 시키든 똑같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이제 마케팅 이야기를 한번 마케팅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마케팅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분 토론 의미 아시나요 혹시? 100분 토론 따라한 거 아니에요? 100분 토론 따라했습니다. 근데 맥분 토론은 의미가 또 있죠. 이 안에 맥형이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외에 또 다른 분을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토론하는데 마케팅 이야기 또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우리 김경문 대표 한번 모시고 마케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비비드 마케팅이라는 외식업 전문 마케팅 회사 대표기도 하고요.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고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이제 외식업 쪽으로 오면서 실제로 저희가 매장 운영도 10개 이상 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회사인지 아니면 외식업 회사인지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외식업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다양하게 이제 많은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 김경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은 포기에서 1차 검증 완료된 게 뭐냐면요. 외식업을 하면서 마케팅 회사를 또 운영을 해요. 이러면은 우리 속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김경문 대표는 또 똑똑합니다. 비행기 타다가 온 친구예요. 하늘에서 살다가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땅에 내려와서 지금 외식업을 지키고 있고. 외식 시장을 지켜야 된다. 두 분 매장 이제 소사면업과 금성회관 어떻게 마케팅 자신 하십니까? 아니요, 자신이 없죠. 항상 자신 없어요. 마케팅 없이 음식 맛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아까 근데 제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떤 마케팅을 지금은 네이버 광고 쪽은 아예 안 하고 지금 인스타 하나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인스타를 결정적으로 그래도 신뢰를 하고 믿은 게 네이버로 할 때보다 인스타로 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뭐가요? 고객이 지금이 20대부터 30대가 가장 많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와. 그리고 저희는 신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신규가 눈에 띄게 보이니까 인스타에 신뢰도를 많이 쌓고 있죠. 최근에도 인스타 보면은 게시물이 하루에 막 2-3개씩 올라오고 제가 늘 하트 찍어드리거든요 형님. 근데 이제 우리 김경문 대표가 봤을 때 매일 꾸준히 게시물을 화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구도 상관없이 막 찍어 올리시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되게 잘하고 계시다. 아 진짜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플레이스 광고는 A급 상권에 가장 잘 먹힙니다. 신규 고객률이 엄청 높은 A급 상권에 잘 먹히고요. 단골률이 높은 B급 이하의 상권에서는 플레이스 광고가 그렇게 잘 먹히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인스타로 풀어서 왜 이제 효과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자체가 인스타를 하는 타겟이 20대 30대가 많으니까 인스타가 활성화되니까 당연히 그 인스타를 하는 타겟들이 많이 가는 거고 원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브랜드 자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거고 그분들이 빠진 게 아니라 인스타를 하면서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 자체가 누적 효과를 가지고 타겟층이 다양해지고 메뉴 자체가 트렌디한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인스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스타 타겟팅 광고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계정 운영은 제가 올린 거 봤는데 혹시 이분이 사모님이신가요? 네, 여자분 나온 사람. 컨셉도 너무 좋고 재밌고 이 인스타를 하는 분들이 보기에 약간 병맛 같은 게 좀 있어요. 병맛이 뭐죠? B급 감성. 오, 되게 잘하시는데. 병이 나는 그래 병을 핥아봐 병맛을 잘 모르는데 B급 감성이군요. 네. 일단 올려주신 내용들도 너무 좋고 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A급 감성이 아니라 B급 감성이지만 누가 봐도 업체에서 작업을 해서 올린 인스타 게시물이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이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려고 올리신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형 표정만 봐도 얻어 걸렸다라는 표정이 왠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 그래서 이거는 꾸준함의 승리다. 약간 변형을 줄 수도 있나요? 근데 변형이라기보다는 잡아나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사모님이 계속 올리셨는데 그게 컨셉이라면 컨셉이지만 먹방의 짧은 영상 잘생기고 못생기고 젊고 늙고 상관없이 주변에 계신 분이나 뭐 다른 분들 해서 먹방을 짧은 영상으로 계속 올리시는 거면 대표님도 직접 먹방 한번 올려보시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장님 직접 얼굴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폭이 있어. 아니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괜히 자기 거 먹으면 홍보한다 그런 생각이 들까 봐 항상. 자기 거니까 홍보를 하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롱타임루시 광고 돌아가는데 난 완전 양아치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게 진짜 맛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라고 대표님이 직접 나오는 게 이제는 오히려 더 바이럴 마케팅 전략으로 잘 먹히는, 진정성에 호소하는. 제가 못생겼지만 왜 여기까지 나왔겠어요. 어떻게든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제가 얼굴까지 팔
팔잖아요. 형 못생겼다고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확실하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가지고. 근데 초면에 솔직한 거 괜찮잖아. 아, 괜찮아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술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목이 타네. 금성회관은 어떤 마케팅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거는 네이버 리뷰고요.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 간접 체험, 고객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체험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리뷰도 돈 주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진정성 없이 그냥 하는 그런 리뷰가 아니라 제가 제공한 음식을 드시고 제가 제공한 서비스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진심으로 써주는 글들, 그거에 대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스 마케팅하고 인스타 마케팅은 업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검증된 업체인가요? 저는 검증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셨죠, 그 업체를? 청양집 때부터 해서 2년 가까이.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딱 띄워놓으면 그때부터 광고업체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네이버에서 전화 온 것처럼 그렇게 현혹되게끔 말을 해요. 근데 광고가 이제 아시죠? 그렇게 하는 데들은 무조건 걸르셔야 되고요. 잘하는 데들은 주변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본 분들한테 들어서 소개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광고료는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광고료로 저는 딱 정하진 않고요. 플랜이 와요. 요거 할 때는 얼마, 요거 한다 얼마 이렇게 오는데, 그걸 제가 필요한 것만큼 요건 넣고 요건 빼고 요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해서 지금은 한 10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네, 그 정도. 광고 회사한테도 제가 칭찬 많이 받는 게 리뷰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쉽게 간다. 네이버 리뷰 도움 많이 된다. 리뷰를 그럼 직접 소비자한테 뭘 주고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돌림판 이벤트를 해서 고객님이 리뷰를 써줬을 때 돌림판을 돌려서 꽝 없이 1등부터 5등까지 여기서 바로 드시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럼 고객님은 거기서 리뷰 나온 거를 바로 드시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각 테이블마다 POP로 만들어놨어요. POP 만드는 거를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꼭 고객님한테 권유를 해야 돼요. 되게 부드럽게 권유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직원들이나 알바들한테 꼭 시키는 게, 가자마자 막 저 리뷰 하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릴링 서비스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고기 먹기 전인 거죠. 그러면 그때 고객님들이 뭐 냉면도 먹을까, 뭐 쫄면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렇게 대화들을 하신다고요. 그럴 때 살짝 들어가는 거죠. 고객님, 저희 리뷰 이벤트 하시면은 냉면이나 된장찌개 같은 거 되게 잘 나오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하지. 살짝 필요한 상황이다 싶을 때 권유를 해드리면 거의 한 80~90%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 지금 2달 됐나요? 3달? 2달 됐습니다. 방문자 리뷰가 826개. 지금도 하나 더 늘었네요. 또 늘었네요. 828개. 영업 중에 블로그도 거의 200여 개가 지금 쌓여있어요. 194개.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해주는 것만 바라보이지 않고, 저는 뭐 슈퍼메모스라든지 리뷰노트라든지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포텐셜이 올라가고 좋은 쪽으로 되고 있죠. 마케팅이라는 거 마중물이라고 보거든요. 마중물 자체도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중물을 넣으면은 얘네 장사 못하는 거 광고하는 거밖에 안 돼요. 오픈하자마자 광고하는 건 전 되게 비추라고 생각해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광고하면 무조건 사람들 와요. 그럼 왔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어. 이쪽 테이블보다 여기가 먼저 나가고 다 태워버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괜히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 입으로 안 좋은 바이럴을 해요. 여기 가지 마. 별로야. 서비스 만족도와 음식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좋은 발열이 나온 거죠. 김경문 대표가 이 창업자들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은 마케팅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단 말이에요. 어떤 마케팅 위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금성회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시면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 마케팅 회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성회관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싹하게 났거든요. 그럼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질문 주신 내용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강의 때도 항상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외식업 마케팅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없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절대 안 나가요. 제대로 세팅도 돼 있지 않은데 손님들이 오면 안 좋은 바이럴만 계속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될 때 저한테 항상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저희 장사 안 되는데 매출 좀 올려주세요 라고. 저는 그 마케팅은 진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 전에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서 그걸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에 정말 충실하신 거예요. 개념을 되게 잘 잡아야 되는 게, 플레이스를 지도에 노출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홈페이지예요, 플레이스는. 내 홈페이지인데 내가 관리를 안 하면은 그건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하는 거죠. 고깃집 같은 경우는 또 플레이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아까 상권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업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잖아요. 어쨌든 금성회관이라던가 냅다 청량,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브랜드 인지가 사람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지점을 마케팅을 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플레이스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플레이스 리뷰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업체들 중에서 한 30, 10% 안에 들 정도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블로그는 직접 한번 섭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떻게 섭외를 하냐, 군자역 맛집이다 하면 네이버에 군자역 맛집으로 쳐요. 뷰탭에 한 5페이지 안에 있는 블로그가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쪽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군자역 맛집으로 상위 노출을 한 블로거기 때문에 내 가게에 포스팅을 하면 무조건 상위 노출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은 군자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포스팅을 했다는 거는 군자역에 올 가능성이 높은 블로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가 쉬워요, 비교적. 그런 식으로 직접 섭외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3개월 정도는 플레이스 광고를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때 네이버에서 신규 업체로 계속 3개월 동안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때 가산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라고 뜨면 그거 3개월 해보는 거 추천드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마케팅해서 사람들이 와도 또 오게 할 자신이 있다고 했을 때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그 다음에 영수증 리뷰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서 플레이스 광고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 광고는 그 이후에 해야 될 선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글리링을 해주면서 항상 물어봐요.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골목 안쪽에 있는데 고객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한번 여쭤봐요. 이렇게 플레이스 광고를 한 이후부터 플레이스 보고 리뷰 봤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김기철 대표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인스타에서 보더라도 이런 집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정도이지 여기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블로그는 이제 광고인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그냥 정보를, 이 집에서 지금 현재 메뉴가 얼마고 어떤 걸 먹는지, 대부분 블로그 운영진 분들이 드시는 게 그 집에서 밀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로서 정보를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느끼는 거는 네이버 리뷰,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이버 리뷰 너무 좋아서 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더 리뷰에, 지금은 나중에 뭐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플레이스에서 네이버 리뷰, 그것도 진정성 있는 리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리뷰를 하기가 참 좋은 게, 예전에는 무조건 최신순을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천순으로 떠요. 그러니까 추천순은 뭐냐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한 거예요. 최신순으로 모든 걸 다 댓글 다르는 게 아니라, 사진에 글을 이렇게 길게 써준 분들은 추천순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추천순에 저희가 댓글 달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순만 댓글을 관리를 해도 새로 오신 분들이 저희 플레이스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플레이스 댓글 관리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 데는 정성 들여서. 요거 하나 댓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자면, 절대 복부 타지 마세요. 그거를 받는 사람도 솔직히 별로고, 여기를 가볼까 말까 오시는 분도 그걸 보고는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안 달면 안 달았지 복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이제 좀 인스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 대표가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그것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폰서 광고를 하면 더 알아보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누르면은 내 플레이스로 들어가게 연결을 해놨어요. 타고 들어가서 가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그걸 더 많이 점수를 쳐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웃링크를 잡으면. 거기도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블로그 리뷰라든가 방문자 리뷰에 대한 리뷰를 보는데, 만약에 오늘 왔어, 그러면 저는 한 4일 정도를 두고 댓글을 달아요. 어느 순간 또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일 후면은 내가 딱 하면 또 알람이 뜰 거 아니에요, 내가 댓글 단 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때 여기 갔었지 하고 또 한번 되뇌이게 되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저는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게 전문 용어로 리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우, 되게 좀. 오늘 마케팅 진단을 좀 이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는데, 제가 오히려 마케팅 레슨을 또 해주시고, 오히려 이쪽이 금성이가 점주님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노력을 많이 한 결과겠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시니까 고민에 대한 결과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내 상권에 맞는 마케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본인이 열심히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업체한테 맡겨서 해도 좋고, 어떤 식이든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막 맥형 아카데미 등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형님,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면은 안 좋아할지. 적당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분씩 하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뭐 여기까지 먼 걸음 하셨는데 매장 PR도 괜찮고요.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갑자기라서 저는 지금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해야 돼. 또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맥형은 또 항상 그 제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군자역
출구에서 6번 출구에서 300m 좀 올라오면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한번 오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사면허. 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거 나이트클럽이. 사탕 들어있는 명함 좋게 생겼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냅다 청양집 상암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목교에서 금성회관 목동점 운영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맥분 토론 첫 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얘기를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맥형 아카데미를 제가 수료를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한 자리였고, 두 번째 매장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이 맥형 아카데미의 힘이 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일단은 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맥형 아카데미에서 그랬고, 지금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자영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항상 자영업을 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프로토는 없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저는 계속 가서 체크할 거고 계속 가서 근무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제 매장 2개, 그 매장에 한 번씩 와주셔서, 특히 최근에 오픈한 오목교, 금성회관 와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 아, 형 둘은 약간 콜라텍 세대여서. 아, 만족하고 즐거운 식사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 게스트지만 김경문 대표 마지막 깨알 한번. 오늘 나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식업에 있어서 마케팅은 저는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지만 하시면은 충분히 다른 분들도 요 내용만 듣고 본인이 하고 있는 개선점만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깨알PR을 하자면은 비비드 마케팅이라는 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도 하고 식당 광고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데 알아?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안다고 하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이렇게 배운 분들과 경력분 토론을 오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쨌든 오늘 1회 맥분 토론, 이게 이제 1회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 2회, 3회 연결될지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네. 귀한 시간 다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 아카데미까지 오셔가지고 촬영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분 토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